제가 20대를 겪어오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돈을 벌어오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많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20대, 30대 분들이 더 빠르게 나아가고 덜 실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4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4가지 교훈은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던 간에 살아가시는데 진짜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덜 쓰는 것보다 더 버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라. 요즘 정말 돈 버는 방법이 워낙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구 말처럼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지수는 한정이 돼 있겠죠.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돈을 아끼는 데에는 정말 도사였어요. 그때 만들어진 소비 습관이 저한테 정말 큰 자산이 되었죠. 그런데요, 돈을 더 버는 일을 많이 못했던 게 엄청나게 큰 후회로 남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을 보면 우리 막 달에 수십억씩 버는데 파산하는 래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무조건 절약이 먼저다. 돈을 100만 달러씩 벌어도 쓰는 돈이 200만 달러면 인생 망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더 버는 시도들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싶더라고요. 더 버는 일은 그때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유튜버나 SNS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잖아요. 그 시대, 그 시기별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하면서 또 다른 돈을 버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절약은 어떤가요? 절약은 시대가 바뀌어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나 규칙이 엄청나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버는 방법은 한번 내가 못 배우고 놓치면 더 버는 게 훨씬 어려워져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이미 기본적으로 내가 직장에 쏟아야 되는 시간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내가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하지는 않지만 어려워지잖아요.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돈을 더 써서라도 돈을 버는 방법들을 배우는 데에 20대, 30대를 쏟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영원한 친구는 없다. 학교 다닐 때는요, 진짜 이 친구들이랑은 평생 간다. 내 평생 친구들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년, 10년 지나면서 각자 다니는 학교가 달라지거나 취업한 직장이 달라지거나 사는 지역이 달라지면서 그 많던 친한 친구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당연히 오래 남는 친구들도 있죠. 생각보다 오래가는 친구는 많지 않고 내가 사는 환경, 나와 비슷한 생활 수준의 친구들만 소수가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내가 되고 싶은 방향을 같이 나아가는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나는 내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돈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학교나 직장에서 마주하는 제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돈에 진심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주제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SNS를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주제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고 덕분에 나와 관심이 맞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다양한 소모임 어플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훈입니다. 조급하게 살지 마라.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항상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초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급함 같은 것들이요. 누구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빨리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런 조급함이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한다거나 결혼할 때가 다 되어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깊게 생각을 못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종류의 조급함의 문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돌이키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목표가 확고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열심히 하되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급함이 생기는 목표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는 조급한 목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내 마음이 앞서서 급한 거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진짜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 인생에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의 나는 10년 후의 나와 같다. 이건 아인슈타인의 명언이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결국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습관은 축적됩니다.
정확히는 모든 습관의 결과가 축적됩니다. 내가 오늘 피는 담배는 10년 후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오늘 버는 돈도 10년 후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매일매일 쌓여갑니다. 10년, 20년 후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습관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해요. 저도 한 번씩 게임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습관이 될까봐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못 될 테니까요. 물론 게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말의 요점은 오늘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한다고 그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더 멀어질 뿐이니까요. 결국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당장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나의 5년 후, 10년 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20대 때, 사실 30대, 40대도 다르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느껴온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다른 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 생각이 다르시다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살면서 느낀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